발굴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한번 보실까, 오른쪽? 도시군계획사 위에 1, 2, 3번 위에.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한 다음에 사용한다고 써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밑에 있는 세 개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라. 도시군관리로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 사업의 종류가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1번에 무슨 사업이 있대요? 그래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밑줄짝. 그리고 2번에 무슨 사업이 있대요? 도시개발 사업, 밑줄짝. 자, 3번에 정비 사업이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시군관리로 뭐 해야 된다? 결정. 그래서 합쳐. 이렇게 합쳐. 얘는 합쳐요.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어렵죠. 도시군계획사업이라 그래.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시군계획사업은 넓은 개념이에요, 좁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의 사업을 말합니다. 왜?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말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다 배웁니다. 국계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배워요. 도시개발법 가면 도시개발 사업도 배워요. 도정법 가면 정비사업 배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공적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공통점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 읽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와 공공기술이 있는데, 자, 안 봐도 됩니다. 넘기시고 다음 장 넘길게요. 174. 17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가시면 국가계획이 나옵니다. 자, 국가계획. 자, 오른쪽에 보면은 중앙에 동그라미 주세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자, 일단 국가계획이면 누가 수립한다고 여러분들? 중앙. 그럼 국가계획 밑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놓으세요. 느낌 오시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앙이 누구냐?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법은. 공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행정청이 중앙도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었죠. 그럼 지자체장들은 국가계획 관련돼서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탈락시켜야 됩니다. 중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자, 이런 계획을 네 글자로 국가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가계획 나오면 장관 중에서 누가 수립한다? 국장.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다 국장이라고 써도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것만 간단히 보시고, 자, 내려가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묶으세요. 두 개를. 일단 얘는 같이 다니니까. 그럼 용도구역은 별개죠. 자, 그럼 용도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용도지역이 뭐예요? 그러면 용도, 요거는 쓰임. 자, 쓰임별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지를 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쓰임이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개발 목적으로 쓸지 아니면 보전 목적으로 쓸지를 정해주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쓰임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지. 쓰임별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인한테 맡겨. 알아서 토지 뭐 개발할지 보존할지 알아서 개인들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토는 전부 다 뭐가 될까? 개발이 되지. 난개발이 돼버립니다. 그걸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용도별로. 이 토지는 개발 목적으로 쓸지 아니면 보존 목적으로 쓸지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걸 이제 정해주는 지역을 용도 지역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계획은 항상 나오는 계획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로 정해줬어요. 자, 갑도의 토지는 개발하겠다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을수의 토지는 보존하겠다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갑도의 토지는 땅값이 오르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개발 목적으로 했으니까 뭐 상업적, 주거적 이런 식으로 정해졌으면 가치가 상승할 거고, 자, 보존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개발 못한다고 정해졌으니까 땅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일반 국민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접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토지가 엉망진창 돼버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자, 이거를 행정청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정해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보전 목적으로 개발 못하는 지역이 정해지면 개발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몰려들여?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에 몰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고 보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면 토지를 이용할 때, 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없나?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이걸 정해줘 놓고 내가 정해준 용도별로 쓰세요라고 정해주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이게 목적이지. 이게 목적이야. 목적은. 쓰임별로 지정하는 지역은,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 위에, 자, 용도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쓰임이니까. 개발 아니면 보존입니다. 갑돌이의 토지는 개발 목적으로 지정해줬고, 자, 을순이의 토지는 보존 목적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정돌이의 토지는 개발도 하면서 동시에 보존도 하세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줄 때는 중복 지정하면 안 돼요.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2개밖에 없어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나머지 부수적인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핵심이 뭔지를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용도지역이 2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개발이면 개발이고 보존이면 보존이,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발 목적의, 자, 용도가 부족하다. 그럼 이걸 변경해서 쓰면 돼. 개발 목적으로. 요만큼 풀어서 이걸 개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고,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용어가 다 정리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용도지역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밑줄. 자, 결국은 이거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이게 목적입니다. 개발 목적, 보존 목적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손대지 마세요. 자, 공공문지 증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하나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자,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죠. 소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밑줄. 자,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차고 넘쳐. 지금 단계에서. 자,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끌고 내려가세요. 별개가 아닙니다. 용도 지구가 있어요. 처음 하실 때는 용도 지역과 지구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 용도 지역이 넓은 개념이고 용도 지구는 좀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라고 하는 건 넓은 개념이 아니에요. 공법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끌고 와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 자, 여기를 자, 용도를 정해줬는데 개발 목적으로 정한 지역 중에 상업적으로 정했어요. 상업지역. 용도 지역으로 상업지역. 자, 이제 상업지역 공부합니다. 그럼 상업지역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업지역?
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있는데, 자, 상업지역이면 어때요? 건물의 규모를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장 많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가장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야. 용도지역 중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수익성이 높아요, 낮아요? 제일 높은 지역이,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활용도가 제일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여기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수익성이 높으니까 건물을 최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로 해서 건물을 다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른 용도지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아.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단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가운데 건물에서 불이 났대. 불이. 건물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화재 위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가운데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면 옆 건물로 금방 번집니다. 그럼 여기는 용도 지역을 지정했더니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지요. 그럼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거야. 가서 쫓아다니면서. 단점이 있나 없나 보면서 도와주는 기능하는 게 용도지구라고. 지구. 그러면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 지정되는 거예요?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화재 위험이 높다, 화재에 취약하다 라고 하면 여기 화재에 취약한 요 지역이 있죠. 요 지역 일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방화지구. 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지구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화지구라고 있어요. 방화지구. 용도지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방화라는 게 뭘까? 방화.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방화지구를 이렇게 지정해 버려. 여기다 지정하게 되면 여기다 건물 짓는 사람들은 규제를 한 번 더 받아. 건물의 주요 구조를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 내화 구조. 내화 구조로 하면 화재 잘 견디는 구조로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사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불이 나도 내화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옆 건물로 번져, 안 번져? 안 번진다니까. 그럼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역할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구가 그 역할하는 거예요. 용도지구. 그렇지, 용도지구.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좀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용도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지정됐고, 이 용도지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주종관계로 이루어져요. 용도지역이 없으면 용도지구도 없는 거예요. 본질이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구는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는 강화하는 걸까 완화하는 걸까? 강화지. 자, 내화구조 지어라라고 규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풀어주는 데도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준다, 기능을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해. 아니, 법에서 뭘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가오가 안 쓰잖아. 그래서 기능을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련되게. 그러니까 기능을 증진한다는 얘기는 단점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용도지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용도지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뭐예요? 용도지구잖아요. 1차적으로 먼저 정하고 나서 용도지구를 정하고 나서 단점을 뭘 통해서 보완한다?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구 이해되실 거야. 감이 조금 오시죠? 네, 그럼 한번 저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용도지구 가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거기는 손대지 마시고, 자, 거기부터 밑줄.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거기까지. 거기까지 지금 설명드렸고,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강화하는 케이스도 있고, 강화하는, 현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럼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고요? 증진. 이게 키워드지. 이게 단점 보완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용도지구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되지.
그걸 기능을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읽지 마시고 맨 끝에 뭐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 자, 소속은 동일해요. 자,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시면 돼. 그렇지. 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자, 다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